그렇다고 몇 해 전 죽은 마누라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 혼자 이 집에 덩그러니 놓여진 느낌이다. 그래서 뒤늦은 나이에 취미생활을 가졌다. 사실 그동안 규칙적인 회사 생활을 하여서 그런지 늘 일 때문에 취미생활 하나 갖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몇 가지 취미생활이 내게 생겼다. 하나는 등산이고 또 하나는 낚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둑이다. 바둑을 혼자 두자니 재미는 없고 그렇다고 잘 두는 실력은 아니지만 혼자보단 여러 사람들과 바둑을 두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서 집 근처 사거리에 기원이 보이기에 그곳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기원에 가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들이 여럿 보인다. 나보다 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몇 분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홍일점 아줌마 한 명이 유독 눈에 띈다. 내가 들어서니 그 아줌마가 내게 인사를 하며 반가이 맞이해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냐고 물어보기에 저 윗동네에 산다고 말을 하니 그러냐며 자리로 안내한다. 편하게 바둑을 두면 된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여기 사장 같았다. 나이는 한 5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죽은 마누라와 나이대가 거의 비슷해 보였다. 나는 그 아줌마가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서 바둑판을 펴고 혼자서 둘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그런 나를 파악했는지 갑자기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할아버지에게 김영감님 이리 와보시라며 거기서 구경만 하시지 말고 이 손님과 같이 바둑 좀 두시라고 말을 한다. 그랬더니 김영감이시라는 분이 내 앞에 와서 앉았고 우리는 잠깐의 인사를 하고 곧장 바둑을 두었다. 그런데 말이다. 김영감이라는 이분 대체 왜 이런 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건지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난생 처음 겪어봤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날 더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다. 그때였다. 기원 아줌마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사장님 그래도 잘 두시는 거라며 김영감님 예전에 프로랑 대결해서 이긴 적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고수구나 싶었다. 그리곤 다시 카운터 쪽으로 가나 싶더니 커피를 2잔 타와서 나 한 잔 그리고 김영감님에게 한 잔 내어준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열심히 또 바둑을 두었는데 기원 아줌마가 이번엔 나에게 저쪽에 두라고 훈수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또 훈수를 두고 아줌마가 나에게 훈수를 두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지금은 몇 수를 물려야 할 판이라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아줌마 말만 믿고 한번 해봤더니 그래도 길이 조금은 보이는가 싶었다. 속으로 이 아줌마 참 대단하다 싶었고 괜히 기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싶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영감님이 난데없이 지금 약 먹을 시간이라며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은 약 안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 한다고 하기에 김영감님은 그렇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고 기원 아줌마가 대신 김영감님 자리에 앉아 나와 함께 바둑을 두게 되었다. 기원 아줌마는 뭔지 모르게 나를 봐주는 느낌이다. 그렇게 계속 몇 시간째 바둑을 두고 보니 어느덧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어갔다. 그러고 보니 낮에 보였던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고 나밖에 없었다. 난 아줌마에게 나도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하며 이 기원은 언제 쉬냐고 물으니 쉬는 날 없다면서 매일 한다고 한다. 그럼 몇 시까지 하냐고 물으니 보통 9시까지 한다고 하기에 난 알았다고 말하며 다음에 또 온다고 하면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둑을 어떻게 더 잘 둬야 하나 하는 고민이 앞서는 것보다 그 아줌마가 왠지 더 생각이 났다. 저 아줌마를 보기 위해서라도 저 기원에 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기원으로 찾아가 바둑을 두었는데 기원 아줌마가 오늘은 짝 달라붙는 치마를 입고 있다. 그 모습에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바둑을 두러 온 건지 아니면 저 아줌마를 보러 온 건지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난 또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서 그곳에서 나왔고 다음날도 기원으로 가서 바둑을 뒀다. 물론 바둑보다 그 아줌마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였다. 그렇게 기원에 연달아 가기를 보름째 맞던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가 내 쪽으로 건너갈 테니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거다. 그래서 좋다고 하며 난 오랜만에 중마고우인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바둑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난 그 친구에게 여기 괜찮은 기원 있는데 함께 가보겠냐고 물으니 가고는 싶은데 멀쩡할 때 가자며 오늘은 알딸딸해서 바둑 두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보니 어느덧 시간은 저녁 9시였다. 난 집으로 가기가 싫어져서 발걸음을 기원으로 옮겼다. 분명 9시까지 한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하여 기원에 도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문이 닫혀 있다. 난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니 계단 밑에서 누군가 다시 올라온다. 보니까 기원 아줌마다. 아줌마는 내게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시냐고 하길래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아쉽게도 지금은 끝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기도 빼놓고 간 게 있어서 다시 가게로 들어오는 길에 나를 만났다고 하길래 난 그러냐며 다음에 온다고 하고서 그렇게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몇 계단 내려가니 아줌마가 갑자기 나를 부른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럼 잠깐 들어오시라며 문을 다시 열어주길래 난 그 아줌마 말에 기원으로 들어갔다. 아줌마는 영업이 끝났으니 일단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그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문을 걸어 잠궜는데 아줌마는 나에게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서 내온다. 그리곤 나에게 술 냄새가 조금 났는지 약주 드셨냐며 취한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아까와는 다른 눈빛으로 물끄러미 날 보더니만 참 많이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랑 비슷하냐고 물어보니까 죽은 자기 남편이랑 비슷하다고 하길래 남편이 죽었냐고 물어보니 죽었다면서 이 기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 전이란다. 그 말을 들으니 뭔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저 아줌마도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고 나 역시도 아내가 일찍 죽어서 혼자이다 보니 뭔지 모르게 저 아줌마에게 더 동질감이 생겼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나에게 사실 나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기 남편과 분위기가 비슷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가까이 있어 보니 남편에게 나는 스킨 냄새가 똑같이 풍겼다고 한다. 그래서 아줌마는 내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이 아줌마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듯 했다. 난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나 역시도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기원해 온 거라고 말하니 아줌마는 그게 사실이냐며 놀란다. 그래서 그렇다며 사실 바둑을 취미생활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면서 그쪽이 있어서 기원에 자주 찾게 된 거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그러자 갑자기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나에게 찰싹 달라붙어 앉더니 그럼 바둑이나 같이 두자고 말하는데 난 지금 바둑 두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은근슬쩍 말하니까 나를 툭 밀치더니만 난 그렇게 기원과 이 아줌마에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기원에 찾아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줌마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얼마 뒤 아줌마가 기원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남정네랑 같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그 남정네 팔에 팔짱까지 낀 채 들어오길래 난 그 모습에 살짝 불쾌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나에게 왜 갑자기 가시냐며 자기 볼일 좀 보고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더 이따 가시라고 말한다. 난 아니라며 바빠서 간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그러시냐며 날 잡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다는 듯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오라고 한다. 그 모습에 화가 나서 기원 밖으로 나왔다.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난 다시 기원을 찾았다. 계단을 조금씩 오르다 보니 그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누군가 또 있는 듯 했다. 문을 열려고 보니 문은 닫혀 있는 듯 했고 안에서 잠근 듯 싶었다. 난 누구랑 있나 보니까 그 아줌마는 아까 낮에 팔짱 낀 그 남정네랑 같이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다. 그때 느꼈다. 저 아줌마 치맛바람 여기저기 휘날리고 다닌다는 걸 말이다. 난 그 모습에 단칼에 저 아줌마를 혼자서 정리했다. 그리고 한동안 그 기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원이 있는 사거리를 지나가는 저녁에 그 아줌마를 만났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술이 진탕 취해서 기원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다. 난 모른 척하며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말은 걸어봤다. 여기서 지금 뭐 하시냐며 집에 안 가시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내게 이게 얼마만이냐며 자기가 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면서 사장님이 안 오시니까 재미가 없다며 좀 오시지 그랬냐고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좀 무안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이 근처에서 술 마시고 가는 길인데 기원에 잠깐 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못 올라가겠다며 사장님이 같이 좀 가달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난 아줌마를 부축하며 기원 계단을 올랐다. 그리곤 곧장 아줌마는 문을 걸어 잠궜다. 이내 정신을 차리며 냉수 한 잔을 마시는가 싶더니 얼마 후 아줌마는 내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다. 사실 사장님이 그날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며 저번에 본 그 남정네는 자기 친동생이라는 거다. 친동생이 오랜만에 기원에 찾아온다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다고 말하길래 난 그것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 참 난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끝난 시간에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잠깐 나가봤는데 내가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는 걸 봤다는 거다. 부를까 하다 동생이랑 함께 있어서 부르지 못했다며 그 뒤로 사장님이 안 오시니 오해하셨구나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줌마는 사장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쓸쓸한 마음뿐이었다며 자기 죽은 남편과 비슷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 그 아줌마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난 그 뒤 이 아줌마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아직 결혼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원에서 남모르게 살짝살짝 윙크를 하며 늦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원이 끝나는 밤만 되면